그러지 말어. 자, 그래서 이제 내 거, 맨날 내 거 있어. 내 거. 네 오늘 밥 먹을 거야? 보내주면 좋겠다. 아우 너무 좋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이 들어간다면 이제 한 장 넘기시고 두 번째 넘기시면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자료로 실려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아니, 그거 아니에요. 다시 가는 거. 이거 넘기시면 네, 거기가 있죠. 거기가 이제 그래서 동호회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디가 나와도 이상한 짓은 않아요. 만약에 하시면 그렇게 된다면. 자, 그럼 거기를 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제5회. 군자는 참소를 믿고 흉악한 인간은 아들을 죽이라. 자, 군자는 누굴 믿는 걸까? 이 유한님이 이상한 사람을 믿게 되는 거고 참소를 믿게 되고 흉악한 인간은 아들을 죽였다는 건 뭡니까? 이 교시 라인들이 장주를 죽이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부인이 떠난 뒤에
교씨는 마음속으로 통쾌하고 기쁘니 마치 눈에 박힌 못과 등에 박힌 가시를 뽑아낸 듯 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부인이라는 조력자적인 존재가 어떤 식으로든 떠나게 돼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부인의 아들들이 장원육제를 해요. 얘네들도.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아들들을 따라서. 그래서 교씨 사씨를 지켜줄 만한 울타리가 하나가 없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교씨는 되게 부정적이라는 인물군이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다시 동청을 불러 이를 꾸몄습니다. 동청이 말하기를 두씨가 이미 떠났으니 정말 간계를 사용할 때요. 사씨가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게 만드는 계책이 있는데 낭자가 쓰지 않을까 걱정이요. 만약 비체가 있다면 내가 어찌 따르겠어요. 동청이 소매의 한 권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는 당나라 역사책이요. 당나라 고장에는 왕황후와 무소위가 있었는데 소위가 황후를 모함하고자 했으나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어. 소위가 딸을 낳았는데 모습이 매우 빼어났고 황후 역시 사랑하여 어루어 만지듯 잘 돌보아 길렀어. 하루는 황후가 방에서 아이만 놀다 나왔는데 소위가 즉시 그 딸을 눌러 죽이고 누가 내 딸을 죽였냐 하며 대성폭국하소. 국민들이 신문하니 모두 황후가 방에 나왔다 하였어. 황후는 끝내 무죄를 받길 수 없었고 고종은 마침내 황후를 폐위하고 소위를 황후로 삼았으니 바로 측천무후요. 자, 큰 일을 이루고자 하며 작은 일을 돌아보지 말아야 하오. 야, 이 새끼가 이런 중국의 고사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가 정실 부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중국의 이 황후가 한 것처럼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보다 작은 아들을 버려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자, 지난날 장주의 병으로 상공이 이미 사씨를 의심했고 또 낭자에게는 아들들이 둘이 있으니 진실로 측정무의 계책을 쓴다면 사씨에게 비록 태사의 부덕이 있고 소진 장애와 같은 말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백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이요. 어찌 뜻을 이루지 못할까 걱정하겠소. 교씨가 동청의 등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호랑이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사람이 돼서 어찌 자식을 죽이겠어요? 당식 의도를 보니 이는 분명 다른 아이를 죽이고 자식이 자식만 보호하려는 계책이에요. 그죠? 지금 아들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저쪽 아들이고 한 명은 이쪽 아들이라는 걸 이미 이 사람은 알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하지 않는다. 거절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 낭자의 형세는 정말로 호랑이와 같소. 호랑이가 사람을 물지 못하면 사람이 반드시 호랑이를 죽이니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뒷날 반드시 후회할게요. 이 계책은 차마 쓸 수가 없으니 다른 계책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는 서로 수작하며 노는데 하인이 갑자기 한림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동청이 크게 놀라 나서며 납배에게 말했죠. 낭자의 사람됨으로는 내 계책을 쓰지 못할 것 같다. 내 계책을 쓰지 않으면 너희는 나만 하지 않을 게야. 너는 틈을 타서 반드시 이 계책을 실행토록 해라. 남매가 받아들이고 기회를 틈타 손쓰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씨를 모르는 상태인 거고요. 이 계획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쪽에 동청과 이 하인이 작당 모의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장주가 난간가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보고 지키는 사람이 없고 다만 사씨 시녀인 춘방과 설매가 하원을 거쳐 난간 아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남매가 흉악한 마음이 생겨서 두 사람이 멀리 가기를 기다렸다가 비로소 손을 써 장주를 죽이고 말했죠. 그리고 나와서 설매에게 말했습니다. 옷가락질이 끝내 발각되면 부인이 반드시 너부터 죽일 것이다. 여차여차 하면 화를 면할 수도 있고 큰 상도 받을 것이야. 비밀스럽게 말하니 설매가 허락했다. 자, 이제 인물 분산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두 부인이 있었고 이제 없어진 거고, 이제 교씨가 있었고요. 이 교씨의 조력자로서 이제 동청이 이제 있는 거고요. 또 여기에 이제 장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아들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청과 누가 지금 쌍을 메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남매라는 이제 하인이에요. 얘는 철저히 악인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매와 이 하인이 한 명이 더 등장을 하죠. 또 설매라는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얘가 옷가락질을 훔친 아이고요. 그리고 얘가 나중에 뭘 하는 아이기도 해요? 오자질을 한다니까. 얘가 이제 증인을 쓰는 아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죄책감을 얻고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설매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응하니 장주의 유모가 돌아와 장주를 보니 칠유에 이 7가지 구멍에 피를 흘리며 죽은 지 오래였다. 크게 놀라 나와 통곡하며 교씨에게 알렸고 교씨가 대성통곡하며 급히 뛰어나와 먹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고 동청에 쓴 계략임을 알았으나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계책을 이루기 위해 한림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한림은 얼굴이 쪽빛처럼 파래져 즉시 가보고는 입 밖으로 한마디 말도 내지 않았습니다. 교씨도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이걸 이제 탓하지 않고 그 계획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 보죠. 그러자 교씨가 가슴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이는 분명 지난번 우리 모자를 저주한 사람이 한 짓입니다. 집안 하인들을 신문하면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님이 즉시 명하여 하인들을 불러 모았고 황벌기구를 크게 벌려놓고 큰 곤장으로 엄하게 신문하였습니다. 장주가 유모가 말했습니다. 제가 공장과 난잔에서 놀던 중 공자가 깊이 잠들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 잠깐 나갔다 돌아오니 이런 변이 생겼습니다. 공자 곁을 떠난 자는 만번 죽더라도 애석하지 않으나 그 밖에는 모르겠습니다. 남매가 말했죠. 첩이 마침 문 밖을 지나다 우연히 들어와 보니 춘방과 설매가 난간 아래 서서 무슨 말을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이런 변이 생겼으니 두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설매가 비록 사촌이지만 어미 물으시니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한님이 춘방과 설매를 잡아내었습니다. 춘방을 신문했고 엄중히 벌하니 살이 모두 찢기고 뼈마디가 부서졌습니다. 한결같이 설매와 우연히 난간 아래를 지나갔을 뿐입니다. 본 것이 없습니다. 억울하죠. 설매 역시 춘방과 말한 바가 다시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엄중하게 매질하니 곧 말했습니다. 첩이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부득이 사실대로 대답합니다. 사부인이 저희 두 사람을 불러 이르기를 인하와 장주는 세불양립이다.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너희가 장주를 눌러 죽인다면 마땅히 큰 장을 내리라. 하여 저희가 여러 날 동안 공리하고 도모했으나 적당한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침 장주가 홀로 자고 보살피는 사람이 없기에 동그라미 춘방이 비로소 손을 썼고요. 저는 첩이 온몸으로 떨려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님이 크게 놓아요. 별도의 큰 곤장으로 춘방을 엄중히 다스렸고요. 춘방이 설매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네가 부인을 받아서 죽음을 면하고자 하느냐. 죽으면 죽는 게지 어찌 전혀 근거 없는 말로 빙옥 같은 부인 탓을 돌리느냐. 개돼지도 너처럼 행동하진 않을 거야. 네가 비록 죽음을 면하더라도 하늘이 반드시 너를 죽일 게다. 춘방은 끝내 한마디도 말을 바꾸지 않고 매를 맞다 죽었습니다. 교씨가 말했죠. 설매는 본래 흉악한 일을 하지 않았고 사실대로 공초했으니 공이 있을 뿐 죄는 없습니다. 춘방은 이미 맞아 죽었지만 다른 사람이 시킨 것이라면 어찌 그의 본심이겠습니까? 장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가슴을 치고 통곡했죠. 장주야, 장주야, 내가 너의 원수를 갚지 못한다면 살아 무엇하겠느냐. 차라리 너를 따라 죽겠다. 급기야 방으로 들어가지 쇼를 합니다. 수건으로 목을 매니 시비가 급히 구해냈고 교씨는 하늘을 부르짖고 발을 구르며 통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심이었겠죠. 하지만 그 진심을 향하는 그 방향을 이제 속이는 것 뿐이었고요. 한림은 머리를 숙인 채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래서 이 씬이 좀 자연스럽게 다가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글감들도 아까 이제 결혼하는 부분 그리고 뒤쪽에 다시 만나는 부분들이 글감으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서 선생님이 제시했었던 이 줄거리 부분들이 이쪽 얘기고 이런 식으로 글감이 전개되고 있구나. 여기까지만 읽어보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은 이제 특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은 이제 수능 그리고 기출문제,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모아둔 부분들이니까 이 글감이 모의고사에서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전반적인 줄거리와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쉽게 풀리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경험해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니까 좀 가볍게 볼게요. 가서 읽어보고 보시기. 자, 그거 하나 옵니다. 시점 하나 오죠. 앞부분부터 좀 차근차근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지만 요번에 안 하면 없다. 지금 말고는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없을 거야. 나중에 시조 이게 무슨 시조예요? 라고 할 때 수습이 안 돼. 요때 안 하면 이때 외우는 거다. 천천히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부터 좀 보죠. 첫 페이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한 거 빼고 앞에서부터 좀 보죠. 자, 첫 번째 춘삼에
눈 녹이는 바람 건듯 불고 간데 없다. 잠깐 동안 빌려다가 시조요 시조 잠깐 동안 빌려다가 머리 위에 불리보죠.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자, 포인트는 뭐야?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 장 포인트가 뭐냐면 오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조를 고를 때 적절하지 않은 거의 확률이 매우 높은 아이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주제에 탄로갑니다.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들.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들인데 춘산에 눈 녹는 바람. 원래 내가 눈에 쌓여있는 산이었거든요. 하얀색이었겠죠. 근데 이제 봄이 되니까 바람이 그걸 녹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산은 지금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산은 흰색이었는데 그 바람 때문에 뭐예요? 자기의 본래색을, 초록색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저 바람을 빌려다가 뭐 하고 싶어요?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나도 뭘 가지고 있어? 서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흰색을. 그래서 이거를 녹이면 뭐가 될까? 다시 검은색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서리는 백발. 뭘 상징하게 돼요? 늙음을 상징하게 되는 거고요. 그 늙음을 다시 되돌리고 싶다라는 탄로가 늙음을 탄식하는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뭐 배웠어? 규언가 배웠죠. 그 규언가의 앞부분과는 연결될 수 있어요. 내가 늙은 거에 대한 탄식을 보여주고 있었었죠? 그때 그 부분은 연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글 전체는 어때? 글 전체는 님에 대한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늙음을 탄식하는 줄을 밑줄이면 괜찮지만 글 전체의 주제의식 과는 다르죠. 그런 건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똑같습니다. 한 손에는 막대 잡고 또 한 손에는 가시를 주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고 했는데 백발이 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추상의 구체화입니다. 늙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얘를 마치 다가오는 인간처럼 표현하고 있죠. 화류법이자 의인법 추상의 구체화인 거죠. 그래서 내가 가시 들고 막대 들고 늙음아 오지마! 라고 이러고 있었는데 걔가 어떻게 알고 벌써 와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너무 늙어버렸다. 막을 수가 없었다. 다 탄로가인 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 서경덕이죠. 이 서경덕이라는 분도 이제 포지션을 보시면 되겠는데 이 서경덕이 누구의 남자일까요? 세투가 있어요. 이 서경덕이랑 누가 세트일까? 얘가 그 유명한 황진이랑 세트입니다. 황진이가 유일하게 정을 줬어.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이 되게 꼬신단 말이에요, 남자들. 근데 이제 하룻밤을 지내놓고 그렇게 정을 그렇게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자 진정한 사랑을 보냈던 게 이 사람밖에 없었어. 진정한 사랑을 보냈었던 게. 근데 나이 차가 꽤 됩니다. 얘가 한 50살이고 얘가 한 20살 약간 이런 느낌인 거. 그러니까 얘 느낌에서는 어떻겠어요? 너무 좋고 마음도 잘 통해요. 그러니까 얘가 좋아하는 이유가 자기의 그런 마음, 자기의 학문적인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대학 교수예요. 대학 교수에다가 되게 이름난 명문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젊은 기생이랑 놀아났다는 소문 들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잖아. 그래서 얘가 지 마음을 주체를 못하는 거야. 나는 현실은 되게 젠틀한 남자인데 지금 어때? 얘가 지금 홀리고 있으니까 자꾸 마음이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이제 쓴 시가 이 시인데 봐봐. 마음아 너는 어이 내일 젊어 있느냐? 내 늙을 적이면 너도 많이 늙을 소냐? 아마도 너 쫓다가 남을 웃길 뻔 하겠구나. 즉 나는 지금 늙었지. 하지만 지금 황진이 보니까 두근두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지금 늙지 않았구나. 근데 내가 네 마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남을 보기에 웃기게 되겠구나. 이러면서 자기가 늙어버린 거에 대한 뭘 보여주고 있어요? 상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30년만 젊었다면 그냥 키스 말고 사랑을 얘기할 텐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답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해석이 안 되면 답이네? 못 집어넣는다. 알겠죠? 그래서 탄로가 시리즈 이 세 개 말하면 끝이. 더 나오죠. 됐죠? 여기 했었죠? 했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네, 129페이지. 자, 여기는 이제 지조절개 결들이 이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됐는데, 자, 가봅시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있다 없다? 없다. 확인 어딘지 몰라요? 169페이지.
첫 번째 작품. 이 작품은요, 뭐 때문에 좀 아시면 좋냐면요, 연세법 때문에 좀 알아주시면 좋아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미안해. 무슨 연습법, 점층법, sorry. 이 몸이 죽고 죽는데 어떻게 죽는 거야? 100번 고쳐 죽고요. 그리고 죽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요, 100번이 진토되는 거야. 더 죽어. 그죠? 그리고 넋도 없어질 때까지 죽는 거야. 과장과 점층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게 잡혀지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님 향한 이 고려 왕조를 향한 일편단심은 가십줄이 없애랴. 이 정몽주, 우리 엊그저께 봤었던 이렇게 살든 어떠하리, 저렇게 살든 어떠하리. 우리 같이 고려든 조선이든 상관없이 같이 늙어가자. 이런 시조에 대한 대답감. 하지만 나는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이런 결들로 지조, 충신,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수양대군 결들 있죠? 그 지조 절기와 똑같은 작품입니다. 그죠? 나는 조금 애매해요. 나는 물론 이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국가이기는 한데요. 지조와 충절이라고 하기는 조금 과하기는 합니다. 얘가 이제 병자호란데 잡혀간단 말이야, 세자저하랑. 그래서 세자저하를 데리고 이제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쓴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호라 삼각산, 다시 보자 한강수야. 그래서 삼각산과 한강수가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한테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려면은 시절이 하수상하여, 지금 시절이 너무 힘들어서 올동 말동 하노라, 다시 돌아올 줄은 모르겠구나. 그래서 나라를 떠나는 거에 대한 탄식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시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별 5개죠. 정말 많이 나오는 시 중에 하나인데 국화야, 말을 건네는 방식이고 돈원법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무슨 법을 베이스로 한다? 의인법을 베이스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국화야, 너는 어이 3월 동풍 다 지나고 이 따뜻했던 시기 다 지나고 낙목한 천, 이 낙목, 나무가 떨어지는 차가운 하늘에 너 혼자 비어있느냐. 아마도 오상고자, 서리가 끼어있는 곳에 고고한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죠. 국화를 뭐 하고 있어요? 국화가 가지고 있는 지조와 절개, 부정적 현실, 낙목한 천과 오상이 되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 절개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국화에 대한 얘는 이게 포인트죠. 이 국화에 대해서 무슨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내가 뭐가 되겠다? 이 국화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올만하죠? 너무 많이 나옵니다. 170번. 그 다음에는 까마귀 시리즈입니다. 까마귀 시리즈. 여기서 까마귀는요,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거든요. 자, 첫 번째.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 흰빛을 세우나니 시기할 것이니 청강에 조이 씻은 물을 더럽게 할까봐 걱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가 아까 전에 이 몸이 죽고 죽어를 불렀었던 정몽주의 어머니가 하셨던 말입니다. 까마귀 싸우는 굴에, 저 조선놈들이 싸우는 곳에 백로, 고려시나야 가지 말라. 내 아들아 가지 말아라. 왜? 성낸 까마귀가 나의 흰빛, 이 지조와 절개를 샘낼 것이야. 그리고 같이 놀다 보면 어떻게 돼? 더러워질 것이야. 근묵자루. 그러니까 까마귀랑 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들아! 너는 지조와 절개를 뭐해라?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까마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는요, 까마귀가 이제 긍정이에요. 이게 봐봐. 이거를 조심하게 들으셔야 돼요. 표면적으로는 봐봐.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겠느니 아마도 겉이고 속 검을 것은 너야? 너뿐인가 하노라. 자, 여기서의 까마귀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여기서의 까마귀는 긍정이에요. 여기가 이제 백로가 부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까마귀는요, 겉도 검정색이고 속도 검정색인 거예요. 혹은 겉은 검정색이지만 속은 뭐예요? 흰색입니다. 왜?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것 같으냐? 속은 뭐야? 흰색이라는 거죠. 근데 이 백로는 뭐야? 겉으로는 흰색인 척 하지만 속은 뭐라는 거야? 검은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뭐 하면 돼요? 까마귀는 지조와 절개, 백로는 안흰색이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쓴 사람이 누구냐? 조선신하야. 조선신하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까마귀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고려를 배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게 뭐예요? 이 나라를 생각하는 충성심이라는 거죠. 뭐야? 니들이 지조절개를 지키고 있는 거지만 그건 뭐야? 니들이 가지고 있는 고려시대 때에 뭘 가지고? 유리한 위치, 기득권을 버리고 싶지 않은 것뿐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조선신하고 얘가 이제 고려신하가 된다고. 근데 이것 때문에 이거 조선신하? 이거 고려신하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거 긍정. 이거 부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부정해야 됩니다. 조선시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알겠죠? 까마귀가 긍정. 오히려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사람. 얘가 간신. 요것만 이미지로 갖고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궁금해. 까마귀가 원래는 검정색인데 무슨 책 하고 있는 거야? 흰색인 척 하고 있는 거야. 야광 명월이. 자, 야광 명월. 밤에 빛이 나는 달은 임금님 혹은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신하 되겠습니다. 야광 명월이 밤인들 시련 속에서는 어둡겠느냐? 어둡지 않죠. 아마도 님 향한 일편단심을 고칠 줄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별 5개입니다. 정말은 너무 중요하죠. 왜? 단종 폐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까마귀는 간신, 야광 명월은 충신 되겠습니다. 님은 단종 되겠고요. 일편단심은 정말 많이 나오는 소재죠. 그러니까 일편단심 있는데 지조와 충절이라고 찍지 못한다? 그럼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거는. 그죠? 몇 번이 지금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정돈을 하시고. 한 장 더. 그렇죠? 자, 별 5개. 너무 많이 나와. 진짜 너무 많이 나와. 여러분, 송민국, 삼민국을 하신 분들이라면 되게 익숙한 지조입니다. 구름이 무심, 욕심이 없다라는 말이 아마도 거짓말이다. 하늘 가운데 떠 있어서 임의로 지 마음대로 다니면서 굳이 광명한 낯빛을 따라다니면서 덤나니 의인법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구름은 간신, 광명은 뭐가 되겠습니까? 임금님을 상징하게 되겠죠. 임금님을 덮고 있는 간신을 비판하고 있는 시조 되시겠습니다. 나 보죠.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서리가 친단 말인가. 낙낙장송이 다 기울어져 가는구나. 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늘러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 작품도요 단종 폐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좀 느낌이 다릅니다. 앞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하겠다는 거야?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라는 건데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우리 좀 힘든데? 우리 좀 큰일 났는데? 우리 좀 망가졌는데? 이런 부정적인 느낌이 좀 세요. 바람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얘가 수양대군을 상징합니다. 이 바람 때문에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있었던 나무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개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래에 있는 꽃들이 아직 피지 못한 꽃들도 뭐 할 것이다? 다 개박살이 날 것이다. 여기서의 낙목한처럼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신하들, 그리고 꽃들은 아직 크지 못하는 성균관대 유성들을 상징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비판하는 주제의식은 많지만 지조절개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지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다는 패스. 필요 없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이것도 별 5개. 여기결이 너무 중요하고요. 규원가 때문이라 좀 배우셔야 되고 수양대구 때문이라도 또 배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봤죠?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은님을 여의었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아 있었는데 저 물도 내 안과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가는구나. 밤길인 이유가 뭐겠어? 부정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고 감정이입이 냇물이 되겠고요. 근데 왕방현이 아저씨가 썼으니까 님이 사랑하는 사람 남자가 아니라 임금님이라고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 지조와 절개 그리고 수양대군이랑 맨날 나옵니다. 감정이입까지 체크하시고요. 됐죠? 그래서 규원과 감정이입이랑 연결될 수도 있고요. 수양대군 주제의식이랑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철령 높은 봉에 쉬어넘는 저 구름아 고신 원루를 비삼아 뛰어다가 님 계신 구중심처에 뿌려본들 어떠이. 자, 나는 지금 봉우리에 깔려있어요. 봉우리에 이렇게 있어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구름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구름아 님이 계신 곳에 가가지고 나 대신 울어주랍니다. 나 대신 비를 뿌려줘. 그래서 얘가 화자에 뭐가 되는 거고요? 분신이 되는 거고요. 이 비를 눈물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입니다.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도 이게 과장이거든요. 오리의 짧은 다리가 학이 되도록 검은 까마귀가 태오라기 이 하얀 새가 되도록 항공모가 억만세를 누리소서. 그래서 과장법을 우리 정석과 기억나니 모래에 구운 밤을 심어서 싹이 나면 님과 헤어지겠습니다. 그 결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겨봅시다. 이것도 오답 때문에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맨날 찍어 오시는데 가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줄에 일장검 통을 해볼까요? 일장검이 한자를 검이라는 뜻이에요. 야, 검이라는 거 나오면 이게 뭐냐면 무인으로서의 기계 혹은 포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맞는데 임금님에 대한 지조와 절개의 결은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봐봐, 읽어볼게요. 삭풍은 나무 끝에 불 보고 밝은 달은 눈 속에 찬데 만리변성에 일장겁을 쥐고 서서 긴 휘파람 큰 소리 지르니 거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일장검을 들고 으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적들을 뭐 하겠다? 다 내가 막아버리고 엎드려버렸다라는 부분들이라서 무인의 기계와 포비가 나타나는 작품이지 지조와 절기가 나타나는 작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만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나라에 대한 걱정인데 괜찮을 것 같고 얘도 큰 칼이니까 옆에도 이제 큰 칼이니까 다도 1번을 볼까요? 얘가 좀 결이 달라. 삼동에 배옷을 입고 암혈에 눈비 맞아 구름 낀 볕도 쬐는 적이 없건만은 서산에 해진다고 하니 눈물겨워하노라. 야, 구름 낀 볕 이것도 임금님이고요. 서산에 해진다 그래서 해도 뭐예요? 임금님인 거예요. 이 작품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람이 관직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구름 낀 볕도 임금님의 은총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이 해가 내가 받기도 전에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서산에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상동옷을 입은 이유가 뭘까? 배옷을 입은 이유가 임금님이 승하하신 거예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임금님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려낸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조와 절개결이랑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 내가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임금님을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답이 없으면 찌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가볍다. 지조와 절개를 얘기하는 거보다 173페이지 여기도 별 5개 돼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힘을내.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됐죠? 이 몸이 죽고 무엇이 될고 하니 가정법 공내산 제일공해 낙낙장 송입니다. 소나무 송되어 있어. 백설이 만건고 날 때 하얀 눈이 만건고 하늘바다이거든요. 하늘과 딱 온 세계에 가득할 때 나 혼자 뭐 하겠다? 독야 청청 하겠다. 눈과 자연물이 나왔을 때 항상 색칠대비를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눈은 흰색, 소나무는 파란색. 독야 청청도 뭐야? 나 혼자 푸르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대조 대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되겠지? 수양산 나왔으니까. 마지막. 얘도 아까 전에 냇물과 세트예요. 강 안에 혀 있는 촛불. 누구와 이별하였길래 겉으로 눈물 짓고 속 타는 줄을 모르는가. 의인법 베이스로 하고 있죠? 저 촛불 나와 같아서 속 타는 줄을 모르는구나. 이것도 단종표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여성 화자지만 제목 이 이름 보면 뭐야? 이게예요. 이게 남자 성인 남자는 성인 남자 양반이란 말이야. 그래서 단종표와 세트 있고 개가사상 건물에 뭘 체크할 수 있습니까? 감정 이기 저 촛불과 내 막둥이가 이유는 임금님에 대한 이별.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작품이겠지. 정말 월요일들은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하지만 그래도 받아가. 자, 1번 과제. 과제를 주면서 아니 진짜 요즘 이럴 때가 없었거든요. 그냥 과제를 주면서 이거를 해올까라는 고민을 한다?
이거 많이 안 되는 거예요, 7. 예? 1번. 저희 지원하지 말고 이게 모의고사에 워낙 풀어오시는데 그 중에 몇 번이 이제 올려드릴 거냐면 모의고사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질문이 느껴봐. 26번에서 30번 있어. 26번에서 30번 질문은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문제 풀어보시고 영상 보시면서 비문학 좀 연습 좀 하세요. 이때 안 하면 못해. 이제 그냥 정신 차리고 수학이라고. 예? 모의고사 풀어오시고 다 푸시고 이거 들어보세요. 한 곳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3시간이지만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1시간 더 드리는 거야. 제발. 진짜. 이게 단순히 모의고사 문제가 아니라 국어를 고민하는 능력치라고요. 예? 문제를 푸는 출제 능력이랑. 두 번째, 첫 번째 시간 뭐였어요? 교원가 했죠. 얘도 나는 고3 됐을 때 교원가를 모르는 아이를 가르칠 자신이 없어. 교환가사고 여성화자의 보편성 체크하시고. 두 번째, 과제 푸시면서 공부 좀 합시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네, 됐네요. 끝! 시조 챙겨 오시고. 뭐라고? 네. 김민주 2 아니야? 맞는데?